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관련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세안을 할 때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푹푹 소리 나게끔 하지 마시고 네. 적당히 발라주는 그리고 타월도 이렇게 만져서 네, 그렇죠. 이렇게 습기를 없애주는 그리고 우리 얼굴에 너무 물기가 없다 보니까 가끔 물기 좀 놔둬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몸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그 이태리 타올이라는 걸로 그냥 팍팍 이제 해야지 그렇죠. 시원하죠. 그렇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때밀이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피부과적으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때를 미는 건 좋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디까지 적정선인지 좀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죠. 저희들이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피부나 샤워를 할 때 비누 쓰는 정도로 with 그냥 손으로 해서 하는 정도로 하시지 타월도 너무 저기 이태리 타월 같이 강하고 하지 말고 좀 소프트한 그런 계통의 타월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때 벗기는 거는 저희들이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때가 많이 고여서 더러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다리라든지 팔에는 그럴 경우에 그 부위에는 때를 벗겨도 뭐 할 수 없겠지만은 다른 데는 될 수 있으면 그걸 피해 주셔야 되겠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샤워나 목욕을 하실 때 너무 오랫동안 물에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피부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부에 이 크랙 같은 게 조금 생겨서 거기에 이제 수분이 금방 증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이나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 쓰시지 않도록 하시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샤워나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그 위에다가 보습제 같은 걸 발라서 보습 이게 수분을 그 안에 락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뭐 많이 하시겠지만 남성분들은 사실은 샤워하고 나서 뭐 바르고 안 그러거든요. 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많아요. 이제 저도 사실 여름에는 잘 안 그렇고 겨울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면 하긴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점점 수분이 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피부 자체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피부에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조그만 깨알 같은 그런 가려운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고여서 나중에 염증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션을 갖다가 예방하는 것이 차라리 치료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샤워 같은 거 짧게 하시고 로션 같은 거 꼭 발라주시고 그다음 겨울에 집안은 이제 습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올려주시고 하시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샤워는 하지 마라. 너무 자주 한 건 좋지 않다. 근데 이제 피부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뭐 땀 많이 흘리고 그럴 경우에는 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매일 안 하는 게 좋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 셋 키울 때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목욕 5분 이상 안 시켰고요. 그래요? 그렇죠. 잠시해서 5분 이상 안 시켰고 3일에 한 번 정도 시켰고. 그러면 욕 먹어요 한국 분들은. 그렇죠.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손이라 들어오는 대로 씻어주면 전체적인 목욕은 될 수 있으면 3일에 한 번씩 시켰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뭐 매일 해도 좋긴 좋은데 짧게. 오래 하지 말고 버블베스 같이 그런 기름기를 없애주는 그런 비누는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보습제 바르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막 2번씩 하신 분도 있어요. 2번씩 1시간씩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피부과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 조그만한 습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뭐 장수 시대, 100세 시대인데 그렇죠. 이왕이면 외모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더 탱탱하고 젊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 여름철 더 그렇지만은 이 팔다리 특히 다리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제모가 완전 제모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뭘 부착을 해갖고 반창고 왁싱 이런 건 과연 부작용이 없고 괜찮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모 자체는 이 완전히
한리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 겨드랑이나 다리에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는 한국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었어요. 옛날엔 다 했. 그렇죠. 겨드랑이도 제가 유럽에 80년대, 90년대 갔을 때는 하지 않았었어요. 여자분들. 예. 근데 요새 와서 네. 미국이 하니까 유럽도 하는 거고 한국 사람도 같이 한 제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면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면도로 할 경우에는 털이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쓰시려고 그렇죠. 그러고 하지만 아직도 다리 같은 데는 그걸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안 좋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왁싱 같은 걸 해서 예. 뜯어내는 예. 방법을 하죠. 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럴 예. 경우에는. 근데 그 외에 이제 하는 것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그 제모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모 방법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레이저도 역시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데 이 털 자체를 갖다 줄여서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좀 훨씬 덜 생기는 현상이죠. 일시적이라면 기간을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치료하는데 6번 내지 12번 정도 치료를 예. 하시고 난 다음에 보통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아. 타치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제모하는 방법 중에서 레이저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제모하는 방법에 할 수 있는 레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라이트 다이오드 그 다음에 IPL,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롱 펄스 Nd:YAG 레이저 보통 네 가지를 보고 레이저 있습니다. 기기. 네, 기구 종류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만드는 회사가 다 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동양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레이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조금만 세팅을 잘못하면 화상을 입어서 오히려 제모 하려다가 그 착색이 되고 상처가 버런스가 완전히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영구적인 상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이 롱펄스 Nd:YAG 레이저라고 해서 그거밖에 저희들이 레코멘데이션 하지는 않는데 요것도 역시 잘못 세팅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레이저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부작용이 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모를 할 때 언제든지 하시는 건 좋은데 피부 자체에 텐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햇볕에 선텐이 있어서 까맣게 됐을 때는 못 하시는 거고 둘째로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실 때 맞는 레이저를 갖다 꼭 해야 되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일 저기 살론 같은 데 가서 하실 경우에 보통 기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는 기구가 백인을 위해서 하는 그 제모 기구인지 아니면은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제모 기구인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팅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오랫동안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수염에 그 좀 문제 있는 분들도 제모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염 때문에 나타나는 인그로운 헤어라든지 예. 수로 폴리큘라리스 발베라고 그래서 이 턱이라든지 수염구 안에 여드름 같은 그런 골마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제모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도를 갖다가 아무리 안 하고 약을 발라도 결국은 이건 메카니컬 트라우마, 그 털 자체가 두꺼워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털을 없애기 전에는 그게 없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레이저를 하는 걸 갖다가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줄이고 나면은 그 털 자체가 얇아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수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예 수염을 기를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집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르지는 못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제모를 할 때도 그렇게 피부과적인 그 접근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이런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